안녕하세요. 치치TV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주제는 스트레인 카운터 스트레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카운터 스트레인 치료 첫 번째 시간으로 이론적인 배경을 먼저 공부하고 앞으로는 이 채널을 통해 실습 자료까지 시리즈로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이 바탕이 되고 어떤 원리인지 알아야 실습할 때 이해도 빠르고 응용도 가능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치료를 하면서 많은 치료 포인트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6개를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혈점, 침을 놓는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 트라벨 시몬스의 트리거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글러와 크라우스의 페리오스티얼 포인트가 있고요. 네 번째, 셀이 주장한 이리테이션 포인트. 다섯 번째, AK에서 많이 쓰이는 체프먼 리플렉스 포인트 등 많은 치료 포인트들을 우리는 배우고 그것을 이용해서 치료해 왔는데요. 이제 여섯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더 포인트입니다. 로렌스 존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어서 지금의 텐더 포인트, 카운터 스트레인의 치료법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발견된 이야기를 해보면 존스 선생님의 환자 중에 젊은 남성분이 2개월 동안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전골 도수 치료로 2개월간 또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스 선생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치료를 하고도 호전의 기미가 없자 일단 환자를 편한 자세로 있게 놔둔 채 생각에 잠기게 되고 이런저런 고민 끝에 사과와 함께 다른 치료를 해보기를 권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환자에게로 갔는데 치료가 끝나도 호전의 기미가 없으셨던 환자분이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다면서 다음 치료를 예약을 하고 갔고 존스 선생님은 이 상황을 일단 잘 넘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좋아졌는지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텐더 포인트이고 포지셔닝으로 치료하는 그 기법이 카운터 스트레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발견되어지고 정립된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적용시키기 위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가 너무 흔하게 쓰이고 있는 트라벨 시몬스의 트리거 포인트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것은 텐더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치 스프레이가 아닌 포지셔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주의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텐더 포인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텐더 포인트는 트리거 포인트와는 다르게 방사통이 없고 누르면 아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텐더 포인트들마다 특정 포지셔닝 테크닉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텐더 포인트는 신경 반사적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감별하기보단 전체적으로 발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즉, 포인트가 하나가 아닌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텐더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초기 손상을 입게 되면 최선 기능 부전이 생기게 되는데 아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로 나뉘어 발생하는 기전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아고니스트의 근막 조직이 오버스트레칭이 되면서 반사적인 수축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 통각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돼서 CNS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안타고니스트에서는 오버스트레칭의 반대로 타이트해짐으로 인해서 감마 스핀들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타이트함이 더욱 강해지게 되어서 CNS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 기전이 다른 두 부류의 텐더 포인트로 인해서 치료 시 많은 경험을 통해 메인이 되는 텐더 포인트와 함께 주변에 생기는 또 다른 텐더 포인트들을 함께 치료해야 완전한 치료에 가깝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사통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그 부위의 통증이며 부분적이기보다는 연관된 텐더 포인트로 인해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텐더 포인트는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텐더 포인트의 치료는 포지셔닝 테크닉으로 치료한다고 앞서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이 치료에는 4단계의 작용 방식, 즉 작용 원리가 적용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포지셔닝으로 인한 마이오파샤와 인대, 그리고 관절의 이완 상태를 만들게 되고 손을 대는 긴장도의 그 자극은 골지 텐더 오간, 즉 GTO를 통하여 전달되게 됩니다. 2단계로 그 반대쪽의 머슬 스핀들 액티비티는 몇 초 또는
1000분의 1초 내에 단축된 근육 길이의 안타고니스트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 적응을 하게 되면 다음 10초에서 20초간 혈관 확장과 메타볼릭 워시아웃 현상이 관찰되게 됩니다. 이 메타볼릭 워시아웃은 긴장됐던 그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그 부산물들이 씻겨 나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약해졌던 펄스가 강해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라퓨틱 펄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은 약 1분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90초 후에 뉴트럴 포지션으로 천천히 수동적으로 되돌리게 됩니다. 이때 적응이 일어난 머슬 스핀들 액티비티 상태에서 마이오파셜 스트레치가 나타나게 되므로 마이오파셜 티슈의 긴장도가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 텐더 포인트가 해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원리, 이런 작용 방식에 의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카운터 스트레인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스트레인의 치료의 장점은 일단 인다이렉트 방식이어서 치료 시 환자의 통증이 적습니다. 그리고 텐더 포인트의 베리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몸의 부담이 적습니다. 카운터 스트레인의 치료법은 쉬운 테크닉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배울 수 있고 환자와 치료사가 모두가 편한 기법입니다. 또 다른 치료와 병행하여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치료의 단점으로는 치료 후 몸살 등 전신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에 많은 TP를 치료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치료를 하려면 숙달이 조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치료는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환자의 텐더 포인트를 확인하고 두 번째, 페인 스케일을 확인하고 그 텐더 포인트의 포지셔닝을 잡고 90초간 포지션을 유지해놓고 통증이 줄어들었으면 뉴트럴 포지션으로 천천히 수동적으로 되돌리고 텐더 포인트 재평가할 때 통증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텐더 포인트는 피하 조직과 힘줄, 근육, 인대, 그리고 골막에 위치하게 됩니다. 작은 텐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부종의 중앙부에 가장 큰 긴장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신체의 관찰을 통하고 특정 부위의 집중적인 스캐닝으로 발견하시길 바라고요. 이때 힌트는 환자는 흔하게 텐더 포인트를 감싸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셀프 포지셔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텐더 포인트가 중앙부에 가까울수록 플렉션, 익스텐션 동작이 더 많고요. 텐더 포인트가 라테랄 방향 쪽에 치우쳐 있을수록 사이드 밴딩과 로테이션으로 포지셔닝을 하게 됩니다. 텐더 포인트는 뉴로 리플렉토리 기전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신경 분절 전체에 걸쳐서 나타날 수도 있어서 여러 군데의 텐더 포인트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TP를 찾아서 손가락을 대셨으면 페인 스케일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바스 스케일로 1부터 10까지를 하실 수도 있고 텐더 포인트를 찾으셨으면 그 눌렀을 때의 통증을 100%라고 아예 설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이거는 치료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 전 확인을 함으로써 치료 후에 똑같이 확인했을 때 통증 정도를 얘기해 줄 수 있으므로 치료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증 스케일을 확인하셨으면 포지셔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실습 영상 때 포지셔닝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환자를 이완되는 자세로 포지셔닝을 하게 되고 그 자세 변경 시 손가락에서 TP의 느낌을 변화를 감찰해서 우리 촉진 소견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완과 함께 통증의 감소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부분 70% 정도의 통증이 감소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미세 조절을 통해서 최대한 통증을 감소시킬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실습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이제 그 자료들이 얘기하는 방향과 거의 일치하지만 소위 매브릭스라고 하는 우리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포지셔닝이 필요한 포인트들은 모든 TP들의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촉진했던 손가락의 압력을 감소시키고 손가락은 텐더 포인트에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재검사를 위해서 유지를 하고 있게 됩니다. 세라피틱 펄스를 느끼셨거나 치료하는 중에 손가락 끝에서 조직의 변화를 느끼셨다면 추가적인 미세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가락을 대고 계셨으면 90초간 이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시간 기준은 없지만 평균적으로 90초간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 세라피틱 펄스가 느껴지신다면 성공적인 치료를 암시합니다. 그 세라피틱 펄스가 사라지면 다시 미세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미세 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세라피틱 펄스가 나타나지 않다고 하면 치료를 종결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하실 때는 환자분은 완전히 이완된 상태로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호흡하시면서 이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90초간 자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립은 120초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뉴트럴 포지션으로 천천히 수동적으로 되돌리는데 환자는 완전히 이완된 상태로 끝까지 있고 근육을 수축하시면 안 되고요. 철저히 수동적으로 치료사에 의해 뉴트럴 포지션으로 되돌리는 과정을 이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환자가 근육을 수축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과정을 반복하셔야 합니다. 텐더 포인트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손가락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텐더 포인트를 눌렀을 때 환자분들이 말했던 페인 스케일을 100%로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텐더 포인트를 눌렀을 때 치료 전에 비해서 통증 정도가 30% 이하라고 하면 성공적인 치료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텐더 포인트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지만 치료 대상은 최상부전이기 때문에 텐더 포인트에 대한 치료 성공 여부는 리테스트로 확인하시면 되지만 다시 여러분들이 평가했던 그 방법으로 다시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셨던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텐더 포인트에 대한 치료는 성공적이지만 치료 대상에 대한 성공적인 것은 아니겠죠. 치료가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만성이 된 부위에서 다른 TP가 있는지 아니면 반대편에 위치한 텐더 포인트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것도 아닌 경우에는 텐더 포인트가 아니라 트리거 포인트나 체포 리플렉스 포인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같이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팔페이션 연습입니다. 나중에 세라피틱 펄스를 느낄 때 희열을 느끼시려면 손끝 감각을 키워놓으십시오. 두 번째, 본인만의 평가 기준들 또한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의 성공이 환자분의 무엇을 변화시켰는지도 알 수 있고, 텐더 포인트를 치료를 하지만 그 텐더 포인트로 인해 환자분의 기능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들을 통해서 이 텐더 포인트들이 환자분의 무엇을 변화시켰는지도 알 수 있고, 그 평가들이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되어 이 검사 시 안 좋으신 분들이 어디에 TP가 많더라 라는 본인만의 자료가 생겨나고, 나중에 평가만으로 TP의 위치를 보다 쉽게 예상하고 치료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습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마무리할 때 이 약어를 띄워놓을 건데요.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예상하실 수가 있는 약어들인데 4, 5가지 정도만 외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용어를 알아야 실습 자료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자료를 보고 실습하시기가 수월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제 블로그로 오셔서 이미지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실습 영상 때 뵙겠습니다. 그럼 다들 열공하세요.